자, 예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5번째 노트.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구현할 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은행 계좌 예제에서 인출과 입금 메소드를 구현한다 라고 하면, 정상적인 경우에 인출 메소드는 주어진 금액만큼 잔액을 감소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해야 되는지는 좀 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대단히 이것처럼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메소드와 관련해서 다양한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어떤 능력이죠. 필요한 요소죠. 그래서 어떤 예외들이 발생했는지 고려를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인출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게 언어마다 좀 다를 거고요. 정수, 자바에서는 이제 인트로 정수로 처리하니까 음수 값이 들어올 수 있고 0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0원 인출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걸러줘야 되겠고, 또 이걸 모델링 하다 보면 실세계에서도 가끔 뭐 실수로 잘못해서 내 잔액이 2만 원밖에 없는데 3만 원을 인출하려고 누를 수도 있죠. 그러면 잔액 부족이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잘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중에 얘는 실제 우리가 구현하고 나서도 실제 응용해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실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뽑으려고 뭔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착각으로. 근데 이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코딩할 때는 예외 처리해 놓지만, 실제 개발 과정에서 다른 쪽에서 코딩을 잘못해가지고 음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고의적으로 음수를 넣지는 않겠지. 근데 다른 쪽에서 코딩을 잘못해가지고 음수인 상태에서 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놓으면 개발 과정에서 다른 쪽에서 코딩을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예외 처리를 이제 자바에서 또 최신 언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예외 처리하는지를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익혀야 되는, 항상 뭘 구현하기 전에 메소드를 만들 때 이거의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를 못 찾았다. 원래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해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이 우리가 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거는 정상적인 경우에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어떤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예외 처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 과정에서도 중요하고요. 개발 이후에는 예외가 발생하여도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아까처럼 잔액이 부족한데도 그걸 처리해가지고 10,000원이 잔액이었는데 20,000원이 쳐서 마이너스 10,000원이 되게끔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 완료되어 배포되어 사용자들이 사용 중 소프트웨어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
예측되지 못한 예외는 처리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하지만 예측되어 처리된 예외에 대해서도 최소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장해 줘야 되냐? 사용자에게 오류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뭐 아까 같이 잔액이 부족한 거는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너 잘못했다 지금. 네 통장에는 10,000원밖에 없는데 왜 2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냐. 알려줘야 돼서 고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오류 사실 알려서 그냥 거기서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동작을 못한다. 그래도 현재 작업을 좀 저장해가지고 다음에는 그 위치부터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건 요즘은 이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컴퓨터 써봤으면 알겠지만 옛날에 윈도우 프로그램 쓰다 보면은 블루 스크린 떴어요. 프로그램 쓰다 보면 블루 스크린이 떠가지고 재부팅 해야지만 다시 컴퓨터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한 프로그램의 오류가 시스템 자체를 그냥 중단시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프로그램이 잘못 짜서도 그렇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뭘 잘못 만들어서 그럴까요? 그쵸. OS가 강건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오동작을 한다고 해서 OS가 그거를 뭔가를 처리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만 종료시키고 그 운영체제는 계속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옛날에는.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 뭐가 있냐? 사용자 입력 오류예요. 사용자 입력 오류. 사용자들은 입력할 때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입력 오류는 우리가 예외를 처리해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사용자가 엉뚱한 값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웹에서 뭐 생년월일 입력할 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연도도 그냥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이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1월 뭐 월 정보도 1에서 12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 생일이 5월이지만 뭐 7월로 바꿔서 입력할 수 있어도 그 월 정보에 마이너스 1이나 뭐 100이나 이런 뭐 아니면 숫자도 아닌 어떤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 입력 오류는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처리해야 되겠고,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만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처리해야 되는 예외도 제한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여기 장치 오류, 물리적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예외 처리해가지고 뭔가 극복하게끔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가 용지가 없을 때 용지를 사용자 대신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한테 알리면 되는 거고 그 일 자체를 중지시켜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인쇄를 프로그램에서 요청했는데 용지가 없어서 안 나오고 있으면 그 사실은 사용자한테 알려주면 되죠. 그럼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돼? 용지를 보급하면 인쇄가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코드 오류. 코드 오류는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코딩 오류. 그리고 이 코드 오류는 개발 과정에서 다 걸러줘야 돼요. 그렇죠?
개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코드 오류는 잘못한 거죠. 왜 코드 오류를 못 걸러냐? 왜 못 걸릴까요? 혹시 테스트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 못했던 예외들도 발견하겠죠. 그렇죠? 내가 다양한 데이터 갖고 테스트를 해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못했던 것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오류가 개발 후에 배포된 것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테스트를 충분히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예외를 우리가 그러니까 객체 지향 기법에서 나오는 예외 처리 기법 전에 그러니까 보통 C 언어에서는 예외 처리를 보통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함수의 반환값을 활용했어요. 함수의 반환값을 활용했고 지금도 뭐 간혹 함수의 반환값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수행하고 작업을 수행하고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면 오류를 처리합니다. 뭐 코드가 이런 식으로 펑션을 부르고 그 펑션의 결과를 받아서 이 펑션이 석세스 성공을 했으면 이제 가는 거고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그거 갖고 이제 에러 무슨 에러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코딩하다 보니까 하나의 함수에서 해야 될 일이 요 세 개 함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코딩을 하다 보면은 실제 해야 될 일은 잘 안 보이고 오류 처리만 더 많은 거죠. 실제 일보다는 오류 처리에 관련된 코드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프로그램의 로직, 프로그램의 가독성 측면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을 리뷰할 때 코드를 보고 아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구나를 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 흐름은 잘 안 보이고 오류 처리만 보인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말고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그럼 객체 지향에서 예외 처리하면 번거롭지 않나? 똑같습니다. 번거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예외 처리하는 건.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예제에서도 늘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함수를 만든다. 절대값을 만드는 함수.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언제 문제된다? 이 x가 최대 음수일 때는 양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예를 들면 1바이트면은 마이너스 120 이상하다.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범위를 가져요. 그렇죠? 1바이트면. 근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이 들어오면은 128로 못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인트는 그보다 더 크겠지만.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반환값을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없죠. 절대값이면 아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환값을 줘서 적절히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지만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요. 왜? 얘는 반드시 이 방법에서는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바로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안 하면 그냥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있고요. 호출한 측에서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외 처리도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까 한 얘기고요.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예외는 요 두 개에 대해서 잘 해줘요. 나머지 문제를 다 극복해 주지 못한데 요 두 개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류 코드를 반환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류 처리 위치에 대해서는 유연하다. 꼭 끝나고 나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마찬가지예요. 약간 개선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는 있어요. 자,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예외 처리 기법 기본적인 생각은 실패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그러니까 꼭 바로 함수가 끝나고 나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하자. 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실패와 연관된 처리들을 좀 함께 묶어서 예외 처리를 하자. 라는 거고요. 어떤 메소드가 어떤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프로그램의 주 로직에서 오류 처리 부분을 조금 별도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점은 오류 처리 위치에 대해서 좀 유연하다. 그리고 반환 타입에 대해서 반환 타입을 쓰지 않으니까 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객체지향 개념까지 도입해서 예외에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유지하고 처리하는 곳에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왜? 이 반환값을 이용해서 어떤 에러를 주는 것이 편할 때도 있거든요. 간단해서. 그래서 그거를 안 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네? 조건을 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생각은 int error 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놔요. 전역 변수를.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값을, 에러 값을 뭐 1, 뭐 값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코드는 다양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도 if 해가지고 에러가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절대값을 왜 전역 변수에다 써놨으니까 검사를 할 수 있죠. 그게 C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전역 변수 하나 두고 전역 변수에다가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함수 부르기 전에 그 전역 변수가 에러가 없다는 걸로 고쳐놓고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으면 그 에러 값은 0으로 계속 남아있겠죠. 그럼 에러가 없는 거고 그냥 쓰면 되고, 만약에 에러 값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변환할 때, 절대값을 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수정하고 다시 반영하는 코드를 만약에 웹에서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걸 C로 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데 성공적으로 접속을 해야 되겠고, 성공적으로 접속 안 하면 이제 실패한 거고, 성공적으로 접속한 다음에 필요한 직원을 추출해요. 근데 그 직원 정보를 또 내가 찾고자 하는 직원 정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직원 정보를 내가 얻어내면은 필요한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고 수정이 성공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데 반영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반영하는 과정에서, 라이팅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막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새 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try catch 형태로. 그래서 try 안에다가 예외가 지금 막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각각을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코딩을 다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실패하면은 밑에 거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직원 정보가 추출에 실패하면 또 아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러가 관련된 것들을 다 묶어 놓는 거예요. 묶어서 실행하고 이 중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 밑에 부분은 안 해요. 안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예외들을 캐치합니다. 뭐가 실패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보다는 가독성이 어때요? 좋아졌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우리는 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 실행되는 건 뭘만 보면 되면은 try 안에 있는 문장들만 보면 돼요. 내가 코드를 읽을 때 정상적인 경우에 수행되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굳이 이 전체적으로 코딩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조건문도 없고 그냥 정상적인 코드들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낫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요 자체를 그냥 여기다 코딩하는 게 아니라 함수 하나 써놓고 함수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럼 이 함수에는 예외 처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를 안 부르겠지. 얘를 부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드를 읽을 때는 이 예외 처리된 코드는 함수는 안 읽고 얘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예외도 항상 예외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를 한 것들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들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프로그램 문장이 수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기성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우스 클릭 같은 비동기적인 사건, 즉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예외는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면서 인출 메소드에서는 이런 예외상이 발생할 수 있네? 그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출 메소드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면은 코딩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클립스 한번 실행해 보세요. 뭐 하나 간단히 해보고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메인만 갖도록 간단하게 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5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코드를 보면 이 코드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이 코드에? 0으로 나눴죠? 그렇죠? 0 나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렇게 쳐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동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0 나누기 하고 있죠? 그쵸? 요 줄에서 8번째 줄에서 0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0 나누기 전에 했던 요 문장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그쵸? 근데 요 문장이 실행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밑에 있는 호호는 출력돼요, 안 돼요?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프로그램하다 보면은 이런 메시지들을 콘솔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잡지 못한, 처리하지 못한 예외가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코드 오류 때문에, 주로 코드 오류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생된 예외가 요 이름이에요. 자바랭의 arithmetic exception, 산술 예외. 그리고 요 뒤에 뭐가 있어요? divide by zero라고 되어 있죠. 산술 예외 중에서 요 문제가 생겼다. 어디서? 8번째 줄에서. 발생된 위치. 그럼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8번째 줄에 가서 요 예외가 발생 안 되게끔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문법 오류가 있으면 아예 실행이 안 될 거고요. 문법 오류는 여기 있는 오류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되겠죠. 문법 오류는. 그 다음에 문법 오류가 없어서 잘 짰다고 생각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프로그램 실행했는데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인 결과를 줬어요. 근데 결과가 내 생각하고는 달라. 그러면 그거는 진짜 논리 오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프로그램이 죽어버려요. 정상적으로 종료 안 되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실행 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코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위치로 가서 요 정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게끔. 해보셨어요, 다? 하고 있어요? 따라 했어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그 예외를 내가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 예외는 계속 전달이 돼요. 그럼 어디까지 전달될까? 누구한테 갈까요? 내가 잡지 않았으면. JVM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용자한테 가는 건 아니고 JVM에 가요. 그럼 JVM이 예외를 받으면은 JVM은 그 순간에 프로그램을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고 요거를 출력해줘요. 그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출력해줍니다. 요거를 간단히 여기다가 뒤에 배울 요 문장들을 try 안에다 넣었어요. try 해본다는 거는 한번 해봐라. try 해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코딩, try 문 안에다가 try 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인데 내가 직접 처리하고 싶은 거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캐치. 그래서 캐치해서 뭘 캐치했어요? arithmetic exception. 그러면 실행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쭉 이 try 안에 있는 걸 실행하다가 하하까지 실행됐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요 줄을 하니까 여전히 요 0 나누기를 하고 있죠. 0 나누기를 제거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0 나누기를 하니까 여기서 무슨 예외가 발생을 해요?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를 트라이저 안에서 여기 뭐 했어요? 캐치했죠.
캐치하면은 뭐가 실행이 돼요? 그 캐치절에 있는 부분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예외가 발생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됐고요. 트라이절 이후에 있는 히까지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던 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 JVM한테 가서 JVM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 try catch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0 나누기를 내가 캐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0 나누기를 캐치하도록 프로그램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코드를 잘못 짠 거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바꿔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실행되는 결과는 뭘까요? 실행 결과. 하하 찍히고 그 다음에 호호도 찍히고 그렇죠? 히히도 찍히겠죠.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왜? 트라이절에는 예외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럼 끝까지 다 실행이 될 거고 트라이 문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히히가 실행이 돼요. 하하 호호 히히. 1학기 문제인가? 그러니까 약간씩 중간고사 범위가 달라서 이런 문제를 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예외가 발생을 하면 여기 트라이저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은 출력되는 결과는 뭐예요?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같이 y가 0이면은 하하 예외 발생 히히 이렇게 쓰시면 갑자기 중간고사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도 가끔 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만나면 어떤 예외인지 이제 관찰을 해야 되겠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수정해 가지고 이런 예외들이 발생 안 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F를 호출하고 F에서 끝나기 전에 G를 호출하고 G에서 H를 호출해가지고 현재 H가 실행되고 있어요. 메인도 F도 G도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당연하죠. 메인이 끝나면 프로그램 자체가 끝날 테니까. 그래서 지금 H가 실행되고 있는데 H가 실행되다가 요 중간쯤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예외가. 그러면은 이 함수는 종료가 돼요. 여기서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트라이 캐치 안 했으면 요 예외가 발생되는 순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메소드는 어떻게 된다? 종료가 돼요. 중단돼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 예외가 요 위로 여기로 가요. G로. G에서 H를 호출했으니까 G로 가요. 그럼 G에서도 트라이 캐치를 해가지고 그 예외를 잡을 수 있는데 만약 잡지 않았다. 그러면 G도 어떻게 된다? 종료가 돼요. G도 종료가 돼요. 그러면 G도 종료가 되면은 그 예외가 어디로 가냐면 F한테 왔어요. 그럼 F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F도 안 잡았다. 그럼 어디로 가요? 메인으로 가요. 근데 메인도 안 잡았다. 그럼 어디로 가요? JVM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외가 JVM으로 가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까? 거기서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고 그 오류 메시지, 그 예외 처리 메시지를 찍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예외는 어디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C에서 했던 방식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 처리하는 거예요? G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G에 처리 안 하면 끝이야. 그런데 예외 처리 기법, 그 자바, 뭐 C++, 요런 애들에서 쓰는 예외 처리 기법에서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그것을 호출한 그 상위 메소드, 또 상위 메소드가 있으면 그 위에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뭐라 하냐면은 예외를 처리하는 위치가 조금 더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된 예외를 이 흐름, 이 호출된 흐름하고 상관없는 저기 어디 m이라는 함수에서 처리하겠다. 안 돼요. 여기서 예외 발생하면은 지금 실행되고 있지도 않은 m이라는 함수로 고우투해라.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위치에 대해서 유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예전에는 어디서 했어야 됐어요? 바로 위.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됐으면 여기서 처리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흐름상에 있는 곳에서 메인 전까지는 내가 처리하면 프로그램이 안 죽고 다시 프로그램이 가동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유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위 메소드.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게 없고 뭐만 있었어요? 메인만 있었잖아요. 메인에서 내가 잡으면 되고, 메인에서 안 잡으면 바로 어디로 갈까요? JVM으로 가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인에서 G를 호출하고 G에서 F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F를 이게 예외가 없구나.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니까 요 문장을 시행하면서 F는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F는 종료되고 발생된 예외는 G한테 넘어와요. 근데 G도 처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메인한테 오는 거고요. 메인에서 요거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도 실행이 안 돼요. 요 문장이. 왜? F를 호출하고 나서 F가 실행되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기서 처리 안 했으니까 얘도 실행이 안 돼요. G도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요번에는 예외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G로 갔다 F 와서 여기서 죽었죠. 여기로 왔는데 예외 나니까 얘도 실행이 안 되고 여기로 온 거고 여기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하는 출력이 됐어요. 하하. 여기는. 그리고 나머지는 예외가 난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 in thread main에서 예외가 났고 java lang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났고
디바이드 바이 제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인 7, 11, 15. 요게 뭐라 하냐면 스택 트레이스라 그래요. 메인의 15번째 줄에서 뭘 호출했어요? G를 호출했어요. G의 11번째 줄에서 F를 호출했는데 F의 7번째 줄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지금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오류를 수정해야 돼요. 지금 오류가 난 데는 여기에요. 그쵸? 최종적인가? 근데 여기까지 가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메인에서 G, G에서 F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내가 여기서 문제가 돼서 발생할 수 있고 그 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누적돼가지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종종 봐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제 이 순서대로 가서 요 예외가 뭔지를 보고 내가 지금 영란위가 됐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볼 수 있죠. 만약에 C 프로그램 잘라 그런다. 요 경우에는 배열을 만들었는데 ny에서 3개는 썼죠. 근데 y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났는데 요번에 보시면 자바랭 array index out of bound 그래서 마이너스 1 라인 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경우도 똑같이 예외가 나죠. 10 쓰면 안 되죠. 크기가 용량이 10이니까 0부터 9까지만 유효해요. 여기가 10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런 걸 이제 만날 거예요. 프로그램 잘못 짤 수 있으니까.